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면서 하루 확진 환자가 30만 명을 넘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행 관리의 관건으로 꼽히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수천 명에 이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방역당국은 때이른 결정이란 비판에도 방역 규제 완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확진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위중증 환자는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중과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세는 아니고요.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휴일이 계속 겹쳤기 때문에 예. 환자가 좀 줄어들었던 것은 뭐 검사량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휴일에는 그 PCR 검사의 결과가 예. 통보가 사실 좀 늦어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PCR 검사하고 통보하는 기관이 휴일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 시간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그 확진 환자 수를 계산할 때는 뭐 주말 효과라는 게 있고, 뭐 주중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환자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위중증 환자는 눈에 띄게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는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예. 없죠. 왜냐하면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 그로부터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위중증 환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또 2주쯤 지나면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조금 차이점이라는 건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보다는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예. 이제 발견하실 텐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중증 화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는 게 비해서 중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데, 예. 사망자가 늘어나는 일은 아마도 현재 좀 60살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고령층이신 분들의 확진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때는 거의 한 자릿수 한 8%, 9% 정도였다가 지금 한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치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60대부터 치명률이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고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한 2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로 가는 그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사망에 이르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그 지표도 보면 지금 전부터 좋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의 검출률은 99.6%니까 사실상 현재 감염되신 모든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말 휴가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모습, 그냥 오늘 확진자의 어떤 지표만 봤을 때는 이전과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이 추세대로 한다면은 대선 날 9일 정도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훌쩍 넘을 거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도 정점을 향해서 계속 치솟을 거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예측을 계속 하는데, 이 예측이 매주 바뀝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7개 연구팀에 맡겼거든요. 그 중에 5팀에서 비슷한 그 예상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대선 투표 날인 3월 9일, 예. 오는 9일에 확진이 23만 명 이상, 예.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1,200명 이상 이렇게 나올 거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이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정점은 그로부터 일주일에서 2주 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점은 3월 초에서 중순, 그러니까 9일보다는 약간 뒤쪽일 것 같은데, 그 하루 확진의 폭이 연구기관을 보면 뭐 3월 6일에 18만 명이라는 연구팀도 있고, 12일에 35만 명, 15일에 26만 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16일에 2,750명, 19일에 1,700명, 31일에 2,200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개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20에서 30만 정도가 정점에 나올 것 같고요. 그 정점은 발생의 정점은 중순쯤 되는 것 같고, 그로부터 2주쯤 지난 말쯤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가장 많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예, 3월에는 순차적으로 위중증 환자 또 확진자도 좀 더 많이 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방역 패스가 4개월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방역의 완화라기보다는 보건소 업무라든가 어떤 방역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편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뭐 검사라든가 진단 치료 같은 그 대책을 보면 사실상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연세가 많거나 아주 어린 아이를 빼고는 환자가 확진이 되더라도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하고, 몸이 좋지 않으면 평소에는 그냥 전화로 재택 치료를 하고,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이제 병원에 가는, 그런 사실상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라는 거는
그 뭐냐면 특정한 곳, 그러니까 뭐 식당, 카페 이런 데가 이제 확진율이 높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식당이나 카페만 방역 패스를 써서 접종하지 않은 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파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은 이전 변이와 달리 전방위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다 나옵니다. 예. 뭐 하루에 20만 명씩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델타 변이를 염두에 둔 방역 패스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패스도 방역 당국에서는 뭐 잠정 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진세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퍼졌을 때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예.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청소년들이 4월 1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패스 하기로 했던 거 학원 이런데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 다시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역 패스는 이미 저 효용이 다 떨어졌다. 외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오히려 방역 패스를 없애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뭐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또 달라지는 게 그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에 격리하는 부분들, 뭐 수동 감시 대상자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그런 겁니다. 방역 패스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제가 확진이 되면 저희 가족들이 같이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다 격리를 하다가 예. 얼마 전부터는 백신 접종을 3번 안 한 사람만 격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가장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 가족이 걸리더라도 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럼 뭐 오미크론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 독감 걸렸다고 해서 식구들이 집에만 있지 않거든요. 예. 독감이 걸리더라도 그 식구들은 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들의 중증화율을 보니까 거의 독감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치명률이 0.1% 밑으로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나라도 유행의 정점을 향해서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완화한 적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정점을 넘기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확진 환자의 수가 줄지도 않은 상태 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때 뭐 방역 패스도 완화하고 이런 동거인 그 격리도 해제하고 PCR 검사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방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계속해서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안 지켜도 되겠구나. 예.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아마 앵커님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확진 환자가 걷잡음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내일 개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요즘에 그 확진자의 추세를 보면 소아청소년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등교 이후에 어떤 학교가 다시 유행의 어떤 거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독감 환자들, 학생 독감 환자들은 대개 개학 후 한 달, 그러니까 3월에 제일 많았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방학 내내 집에 있던 학생들 중에 독감에 걸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접촉을 하면서 학교 전체가 독감 환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가장 두려워한 게 이겁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거의 30% 가까이가 학생들 나이대입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그러면 하루에 이제 확진자가 한 20만에 30만쯤 된다 보면 하루에 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5만에서 8만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학교라는 비교적 밀집된 곳에서 서로 접촉을 하다 보면 학교가 집단 감염의 매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확진 환자가 집에 나와도 동거 가족들이 자가격리가 필요 없이 다 학교를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으로 백신 허가된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러한 백신을 통해서 소아청소년의 어떤 예방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접종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도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5살, 11살 미만은 아예 지금 백신도 맞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나이대에 감염된 그 어린아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허가한 것이고 허가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접종하는 것은 아니고 접종 계획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지금 12살에서 17살 그 접종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도 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모님 마음이 예. 이런 백신을 너무 어린 아이한테 맞추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부작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허가가 난 이 그 화이자 백신은 그 투입 양도 좀 적고요. 예.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임상 시험에서 보면 부작용 같은 것도 성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긴 했지만 부모님 마음이 또 그렇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그 미성년자 18세 미만은 뭐 사실 증상 자체도 크게 없습니다. 워낙 이제 면역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맞추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중하는 것은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린아이들 예. 그러니까 비만이라든가 면역이 좀 떨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실제로 저 백신의 효능에 관련해서도 외국에서 나온 걸 보면 효능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성인처럼 뭐 8, 90%가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뭐 확진 환자가 늘고 있고 확진 환자가 느는 만큼 재택 치료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를 조금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소아 전문 어떤 의료 거점 전담 병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일상 회복이라는 게 이제 사실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특징은 어쨌든 감염력은 높지만 위험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 체계, 일상생활 이제 의료 체계도 일상화가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기나 독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받고 주사 맞으면 낫는 예. 거거든요.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게도 이제 소아나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아파도 자기 아프다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반 진료 보는 소아과에서 코로나19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예. 바로 일상 회복인 것이고 소아나 어린아이들은 워낙 이제 그 증상 자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 예. 예, 소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 동네에서 현재는 이제 주변 동네 병원에서는 전화 진료만 하잖아요. 예. 대면 진료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소아과를 시작으로 해서 일상 대면 진료를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제 소아과가 시작인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소아들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방향 자체는 아주 어린아이가 아프게 되면 코로나라도 병원에 가서 실제 의사 선생님과 대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최근에 이제 소아들이 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이송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뒤에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편이고요. 나라별로 이 오미크론에 따른 방역 체계를 조금 어떤 방역 체계라는 것들이 유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처음에 확인된 다음에 3주 만에 확진 환자가 300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확진 환자가 원래 위치대로 300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단 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쫓아가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 3, 4주 만에 정점을 찍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3, 4주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지어 지난 25일부터 실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주를 뭐 아주 위험한 곳, 보통 덜 위험한 곳에서 아주 위험한 곳 빼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오미크론 변이를 졸업했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19가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일상을 찾는 그런 모습을 예. 찾았고요. 그다음 나라들이 이제 독일, 일본,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지금 막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방역의 완화를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 예를 들자면 뭐 확진자의 동거인들한테 뭐 격리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종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확진 환자가 유행을 정점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조금 완화하는 모습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시작된 이후에 뭐 국가별 경쟁력, 경제 상황, 뭐 의료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회복력 순위가 있는데 그런 회복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가 항상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가
한 10위권, 2위권 아래로 20위권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느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인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 개 부분의 지표가 11개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지표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던 날도 있었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 환자의 수만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죠. 예. 우리나라는 이 회복력에서 한때는 뭐 한 6, 7위 정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21위까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 재개,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특이할 것은 인구 100명당 백신 투여, 그러니까 백신 얼마나 맞았느냐, 100명당 229.7회로 3위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이 최근에 어쨌든 방역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특히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아주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 자체는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뒤에서 7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는 많지만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